이렇게 중국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게 그 진짜 청나라 역사도 같이 묶어서 보면 병자호란이 왜 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이놈들이 쳐들어왔나?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전쟁을 쉽게 못 일으켜요. 그래서 명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검문제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고 이 경태제 얼떨결에 형 자리를 들어가서 조카 폐위시키고 가던 사람은 나중에 결국 다시 그 부하들한테 폐위가 되고 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경태제도 능이. 그래서 검문제는 남경에 흔적이 없고 경태제는 북경에 명십산 등에 이 사람만 없어요. 경태제가. 나머지는 다 있고 그 명언이 13명 그 40다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요게 명효릉이에요. 요게 효릉이거든요. 효릉의 메인 건물인데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성권된 묘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얘를 그냥 놔둬라. 성권을 오나라 성권이죠. 삼국지의 한 축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어디에가 그 하마비 정류장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가야 돼. 우리 그냥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요. 여기 못 봤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황제능에 걸맞는 동물산이 쭉 이게 한 600m 이상 돼요. 꺾어져서 들어가면 무관, 문관이 4쌍씩 그리고 폐방이 있고 다리를 건너서 문, 누각, 문 있어요. 그리고 여기쯤에 손문, 중국의 삼빈주의를 주창한 손문에 능이 있어요. 손문도 능이라고 그래요. 중산능. 그리고 중산능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장개석이가 송미령을 위해서 지어줬다는 미령궁. 미령궁. 송미령이는 나중에 미국 가서 100살 넘게 살았죠. 그래서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 북경으로 올라간 아들 영락제가 자기 아버지를 칭송하는 글을 2300장을 써서 세운 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두에 요거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 닭사진을 보면 지붕이 날아가고 내일 벽만 남아있다 그랬는데 요거 복원한 것 같아요. 지붕을 다 복원해서 엄청 큽니다. 사람 크기가 요만하니까 얼마나 크게 알겠죠. 이 안에 이 큰 비석이 있는 거예요. 영락제가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자기 아버지 주원장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쭉 그 기역자로 니은자로 꺾어지는 데 있는 동물상이 좌우로 2개씩 계속 이어지는데 그걸 이제 신도라고 그러죠. 신도라고 하는데 좌우에 한 쌍씩 계속 이어지는데 특이하게 같은 동물이 2번씩 나와. 그러면은 한 번은 서 있고 한 번은 앉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동물들이. 오늘 뭐 딱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뭐 기린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보고. 또 약간 뭔지. 낙타.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 있고 앉아 있고. 코끼리 서 있고 앉아 있고. 앞에는 기린인지 그 동물 2번 나오고 코끼리 아주 낙타 코끼리 낙타를 처음 세웠대요. 주원장 등에서. 이것도 이제 뭐 그런 기린류 같은 상상의 동물이니까 앉아 있고 서 있고입니다. 이렇게 2마리 앉아 있고 2마리 서 있고. 뭐 또 말인데 앉아 있고 서 있고 2마리씩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좀 부러져서 다 접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망주석 같이 생겼는데 오늘 꽤 커요. 엄청 크게 서 있고 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들어가면 문관이 2명씩 4개, 좌우로 2개씩. 근데 칼을 든 게 아니라 무슨 철퇴 같은 걸 들고 있고 무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관이 또 2명씩.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송곤의 묘역, 사만주의 매화가 있다는 그 매화 언덕을 돌아서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폐방이 보이고 폐방을 건너가면 3개의 다리. 우리는 다리 하나잖아요. 왕릉 앞에 금천교가. 여기는 3개의 다리인데 가운데 다리는 막아놨어요. 못 가게. 그러니까 이것도 가운데는 신도야. 좌우경에 금수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요 건물, 요 영역이 능이에요. 지금은 능에 들어가는 길이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문무, 방문, 그래서 1문, 2문, 3문이 있죠. 외산문, 내산문, 중산문, 내산문인데 사실은 5문이에요. 3문이면 옆에 하나씩 더 있어. 그러니까 황제는 5문이죠. 황제는 5문. 여기도 3문 같지만 옆에 더 있어. 그래서 5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무, 방문, 그리고 여기는 비전, 비석이 서 있어요. 향전, 아마 여기서 우리 그 정자가 같이 여기서 제향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전이겠죠. 이쪽 건물은 남아있진 않아요. 그림만. 그리고 내홍문, 요게 이제 아래쪽 문인데, 요거 들어가면 다리 있고, 높은 나무 있고, 요 뒤에가 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언덕이야. 우리가 보는 이 무덤이 아니에요. 큰 산이에요. 이게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무, 방문은 아까 3문인데 좌우에 더 있어서 5문이다. 문무, 방문이라고 써있고. 요게 첫 들어가는 문이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비전이 있는데, 비전은 치룡당송, 이거는 청나라 누구지? 청황제, 권룡제, 권룡제가 써놓은 거예요. 친필이래. 그래서 명나라의 주원장을, 명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청나라가. 그랬지만 명나라를 띄워주는 거지. 이제 자기네가 잡았으니까. 주원장, 이 친구가 다스린 것은 방송보다 더 융성하다. 4글자를 쓴 거예요. 치룡, 당송. 근데 얘네는 이 비자가 거북이 앞이 이 큰 벽이에요. 이게 벽 앞에 나와 있고 꽁무니 벽 뒤에 있고 이상하게 있어요. 아무튼 큽니다. 꽤 큽니다. 비전. 이게 앞이고 이게 뒤에요. 우리가 보는 그것처럼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쭉 가면은 향전, 이게 아마 제향을 지내던 건물 같은데 먼저 건물이 아니고 많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진이, 이 그림이 걸려있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그 기념품을 팔고 있는데 아마 여기가 제향을 올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처마 밑에는 요거는 제가 볼 때 사자로 보이는데 좌우에 2마리가 그렇게 조각이 돼 있고 그 과거의 향전 크기만큼 월대가 다 부서진 월대가 엄청 폭넓게 나가 있는데 지금 건물은 이 안에 좁게 돼 있어요. 다 그냥 꿰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홍문을 들어가면 조그만 다리 건너서 방성명물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고 우리는 터널같이 지나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뻔뻔하게 엄청 높죠. 꽤 높아요. 올라가 집니다. 그 뒤에는 그냥 이렇게 산인데 여기가 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림은 그 옆에 옛날 그림을 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었고 2번째 문 아마 요게 향전 같고 쭉 들어와서 다리 요게 지금 높다는 그림. 이게 능이라는 거죠. 이게 능인데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산입니다. 산. 그래서 보정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송건 묘역이라는데 묘는 없어요. 그 삼국시대 인물이니까 뭐 송건 묘가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고 송건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송건입니다. 송건 기념관이 건물 있고 마당에 송건 서 있고 건너가는 다리 3개 해놨어요. 그 미령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입구에서 명교령이 있고 미령궁이 있고 중산릉이 송문입니다. 송문. 근데 여기에 플라타누스 나무인데 이게 그 송문의 삼민주의를 상징해서 전부 3가닥으로 키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민족, 인권, 민생 삼민주의에서 어떤 거는 뭐 4개도 있고 2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얼마나 길이 이쁜지 몰라요. 여기가 포커스 완전히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엄청 큽니다. 거의 한 100년 된 거죠. 장개석이가 송민영한테 저 안쪽에 집을 지어준 거예요. 집 지어달라고. 그리고 주원장 능이 있으니까 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궁 유지, 터만 있어요. 터만. 이게 자금성이 1.4배였다는데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원장이 시작한 명나라는 남아있지 않다. 그냥 앞문 뒷문만 이렇게 남아있고 터만 있고 주춧돌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 데가 난징 대학살 피해 기념관. 중국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친화, 일군, 남경, 대도살, 우난, 동포 기념관. 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시관 밖에 이게 제일 큰 조형물인데 죽은 아이 들고 그 낙담하고 있는 그런 공간. 이게 여기 아이. 그리고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써있고 37년 12월 13일부터 38년 1월까지. 안에는 노포토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내가 전체 한번 찍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보고 나오면은 화평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의 여신상 하나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이 기념관을 세운 까닭은 보복하자는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잊지 말고 뭐 어떻게 할지 알지.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은 짧은 갱도 같이 되어 있는데 그 학살된 시신들 발굴된 흔적 그대로 시신 그 묻혀있던 걸 그대로 해놨어요. 까지 1시간 넘게 제가 6박 7일 다녀온 얘기를 쭉 설명을 했고 기회가 되면 한번 거기서 더 볼 게 많았는데 제가 남경에서 1.5일밖에 안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그냥 크루즈 탈 때 좋았지만 또 남경 가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갔으면 생각도 들고 명문가로서도 갔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스승의 날 다 알지만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5월 15일은. 그래서 원래는 1397년 4월 10일 날 태어나셨는데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5월 15일이래요. 왜 이 날이 스승의 날이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온 백성한테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스승의 날에 기준으로 했다. 스승의 날은 지금 논산 강경고등학교, 원래는 강경 여자고등학교인데 나중에 남녀공학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빠지고 강경고등학교에서 58년도에 RCY라고 그러죠. 학생들, 그 단원들이 아프신 스승, 퇴직하신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위문하는 활동을 시작해서 63년도에
충남에서 우선 이날을 9월 21일을 은세의 날 이렇게 정해서 기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거를 전국으로 스승의 날로 이름을 바꿨고 날짜는 5월 26일로 그랬다가 다시 충남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65년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로 해서 5월 15일로 정했다. 의외로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영릉에 가면 세종대왕 탄신 기념제를 해요. 이게 지금 논산 강경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스승의 날 제정 기념탑이에요. 탤런트 강부자가 이 학교 나왔어. 강부자. 그때 여자고등학교였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회원들 몇 년 전에 같이 갔었지만 영릉에 있는 카페 이름이 오이로예요. 이걸 모르면 왜 오이로인지 몰라.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이야. 카페가 오이로야. 근데 아주 쉬운 건데도 모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뜨구름 같은 여행 얘기는 마무리하고 지난번 시간에 태조 이성계 얘기를 했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고려의 멸망부터 조선의 건국까지 하면서 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고 그래서 5시간을 하면서 이제 겨우 이성계가 나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자춘의 둘째 아들인데 임금이 되고 나서 단어를 바꿨죠. 그래서 조선 왕 중에서 이름을 안 바꾼 왕은 딱 하나,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이는 그냥 왕 되기 전에 쓰던 이름 그냥 뭘 바꾸냐 그래가지고 그냥 썼고 3글자 이름을 그대로 쓴 사람은 또 단종이야. 이홍이. 나머지는 다 외자. 왜 외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피휘. 백성들이 저 한자를 못 써. 그러니까 2글자를 쓰면 못 쓰는 글자가 2배로 느는 거예요. 1글자만 쓸 때 잘 안 쓰는 어려운 글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울 학자들 이름을 쓰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학자 아무도 못 써. 그리고 이성계는 호도 있었어요. 송헌. 그래서 기록으로 보면 조선 임금 중에 가장 늦은 57세의 왕이 됐다. 27명 중에 13명이 10대의 왕이 됐는데 그리고 한 횟수는 7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정종한테 물려주고 상왕이 되고 또 정종이 태종한테 물려주니까 태상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1호 상왕, 1호 태상왕이야. 이성계가 1대 현직왕, 1대 상왕, 1대 태상왕이야. 기록을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74세에 돌아갔죠. 어진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북보입니다. 북보. 어진이 원래 26축, 그 다리를 축이라고 그래요. 남아있었지만 다 전해지지 않고 전주 경기전에 있는 그거 하나가 딱 진본이에요. 이것도 1872년 고종 때 다시 그린 거예요. 이게 낡아지면 때려 놓고 다시 그려요. 그리고 먼저 그림은 잘 씻어서 백자 항아리 담아서 경기전 북쪽 계단 아래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유일한 진본이죠. 그래서 국보입니다. 근데 왜 경기전에 가면 없어요. 왜? 그 뒤에 어진박물관을 또 지었잖아. 그 뒤에. 그래서 어진박물관에 보러 가면 어디 출타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푸른색 올룡포를 입은 그림 하나인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붉은색 올룡포. 요거는 함흥에서 전해지던 그림을 나름대로 잘 보관해서 가다가 우리나라 어진이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잘 보관했어요. 그리고 피난 갈 때 부산으로 잘 가져갔어. 근데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 그래서 그 중에 요거는 손질이 됐는데 절반쯤 상체 부분만 이렇게 남았대요. 그런 것을 아까 남은 거 하고 그다음에 사진이 남아 있어서 유리 사진이 그걸 가지고 또 짜집기를 해서 완성한 거예요. 요거는 붉은색 그리고 요거는 수염이 흰 수염 나이 든 이성계 아까는 젊은 이성계 요거는 고공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이 좋아서 어진 하는데 어진도 알고 보면 여러 개 종류가 있어요. 왕의 초상화인데 어용, 수용, 진용, 성진 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인데 살아서 그렸으면 도사,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면 추사, 그럼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리면 모사, 그 다음에 세자 그림은 예진, 어진이 아닌 예진. 또 우리가 어필 그러면 세자 글씨는 예필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진이야.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것은 아까 앞에서 태조, 그다음에 영조, 반쯤 불타고 군복 입은 철종 세 개뿐이에요. 그리고 물론 고종 순종이 있지. 이때는 사진이 있어 이미 일제강점기라 해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어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전해지는 세종하고 정조의 그림은 그냥 표준 영정에서 그 그림이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문화공보부 옛날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그 학자들하고 이런 걸 모아서 표준 영정을 정해요. 그러면 정해진 표준 영정 인물은 그 다음부터 임의로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표준 영정이지 어진이 아니다. 제일 세종대왕 유명하죠. 10,000원짜리가 있으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는 파란 거 만장은 1억이잖아. 태조 이성계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성계가 패밀리를 보겠습니다. 패밀리 어떤지 그걸 가계도 우리가 보통 사람은 가계도라 그러는데 왕조는 선원록 그래요. 선원록. 자 조상은 목조, 이조, 도조, 환조로 내려왔죠. 그리고 환조에 내려와서 이제 이성계가 태어났고 이성계는 신의왕후와 신덕왕후 두 부인이 있는데 신의왕후는 육남이녀, 신덕왕후는 이남이녀를 뒀지요. 자 여기서 이 두 분이 기록이 있어요. 신의왕후는 왕을 2명 낳은 왕비야. 저 사람이 낳은 자식에서 왕이 2 나왔어. 대단하죠? 하나 낳기도 힘든데 본인은 근데 왕비가 못 됐지. 왕비는 조선 왕비 1호는 강씨예요. 신당 왕비 1호. 아무튼 그래서 정부인한테서는 진안대군 방호, 영안대군 방과가 정종이 됐고 방의 방강, 방언이가 태종이 됐고 동생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찍 조졸 일찍 죽었는지 기록이 별로 없어요. 5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경신공주와 경성공주가 있는데 그 다음에 형제가 있어. 이성계의 형 이원계 완풍대군 그 다음에 동생 이화 의안대군 다 요거는 엄마가 다른데 저 때는 그냥 다 대군이라고 불렀어요. 태조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풍대군, 의안대군, 그 다음에 의형제들이 있어. 퉁들 안에 있죠. 뭐 활 잘 쏘고 여진에서 온. 그래서 이지라 청해 이씨를 줬죠. 여기는 사실은 나이가 4살 많은데 이성계를 형으로 모셨대요. 근데 진안대군은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줄 때 둘째인 방과 영안대군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종이 받았고 이 방의는 이방원이를 지원했는데 방간이는 이방원이하고 붙었지. 2차 왕자인 안에서.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때는 친형제, 그러니까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형제는 죽이진 않았고 이어서 세종
끝까지 내려갈 때도 잘 배려를 했어요. 유배를 보냈지만도. 지금 이 양반은 전주에서 묻혀 있는데 상당히 의로운 삶을 산 것 같이 잘 꾸며놨어. 나중에 전주만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강씨 부인이 낳은 이남 일녀 중에서 무한대군하고 의한대군이 있는데 이 의한대군 이름이 같죠. 한자는 다르지만 방석이죠. 방건이하고 방석이.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방건이가 세자가 돼야 되나, 공부도 잘 안 하고 성격이 뭐 거칠고 어쩌고 그래서 방석이를 시켰다라고 배워요. 근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뜻은 방건이가 장가간 데가 왕씨 공양왕의 친척 딸이에요. 그 공양왕을 쫓아내고 죽여야 되는데 그쪽에 사위인 놈을 다음 세대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방석이한테 간 거예요. 근데 결국 1차 왕자의 날에서 방건이하고 방석이는 다 죽였고 딸은 공주는 죽이지 않았지만 남편은 죽였죠. 이제. 그래서 딸은 정업원에 들어서 여성이 됐다. 그 전에 또 조선의 사건이 한 1호 남발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은 방석이 부인이 세자빈 1호 현빈 유씨, 세자빈 2호 의빈 심씨가 대형 사고를 쳐요. 뒤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조선 세자 1호, 조선 세자빈 1호, 조선 왕비 1호는 신덕하고 강씨 패밀리가 다 가져갔어요. 근데 다 죽거나 잘못됐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선언록은 족보라고 안 하고 선언록이라고 하는 이유는 좀 높여서 부르는 뜻도 있지만 왕실 족보를 높이 부르는 말인데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이가 원래 우리가 용비어 청가에 보면 해동 육룡이 나르샤 나오거든요. 육룡이 조상 넷, 목조, 입조, 도조, 환조. 그 다음에 태정, 태세대, 정종 빼버리고 태조하고 태종이에요. 정종은 왕도 아니야. 최규하야. 그 육룡이 그렇게 해서 여섯이에요. 그렇게 뭐냐. 그래서 태종이 이거 족보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자기 후대에 가서 누가 적인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원대, 이화 등 아버지 형제들은 다 대군으로 넣어줬지만 그 뒤로는 대군자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왕실 족보를 선언록, 종친록, 유부록 다 구분을 해가지고 딸하고 서를 유부록에, 그 다음에 실제로 적자는 자기 이성계부터 태종까지는 종친록에, 그리고 그 위로는 선언록으로 딱 구분을 하고 족보에도 올라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군이나 왕자는 6대까지, 그 다음에 공주하고 옹주는 6대까지 하되 내외선으로 막 이렇게 구분을 복잡하게 해놨는데 저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저도 지금 우리 집 족보도 잘 못 봐. 저를 찾으려면 우리 족보 이만한데 내 천년 자리만 제가 폐딱지 붙여놨지 나머지는 못 찾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한씨 부인 소생들, 그 다음에 강씨 부인 소생들은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정업원 얘기가 왜 나오냐면 강씨 부인의 딸 경승공주는 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남편 이제를 죽였어. 그리고 딸은 머리를 깎고 이성계가 머리를 깎아줬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어디로 가냐? 정업원으로 갔다. 정업원은 뭔지 뒤에 설명하는 건데 가서 보니까 그 앞에 공민왕 왕비 중에서 해비가 거기에 여승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석의 세자빈, 그러면 이렇게 신호케가 되겠죠. 자기 오빠의 부인이 세자빈 심씨 두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 세자빈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뭐였을까? 정업원이라 하면 고려시대 때부터 도성에 있던 여성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강화도 갔을 때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도 정업원이 있었다.
조선에 대해서는 한양으로 뒀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 응봉 아래 창경궁 서쪽과 동대문 밖 동망봉은 단종비가 영어를 바라보고 매일 아침 통곡을 했다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본 봉우리, 거기가 지금은 일제시대 때 채석장에 대해서 다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지금 동망봉이라는 정자는 하나 서 있어. 거기에 영조가 세운 정업원 국이, 정업원 예터라고 쓴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청룡사라는 절을 정업원으로 보는데, 또 어떤 학자는 정확하게는 청룡사가 정업원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조가 세웠을 때는 정업원이 없어진 지가 160년이 지나서니까 실제로 여긴지 헷갈리는 거예요. 영조 때는 160년 뒤인데, 그랬는데 지금 거기다 세운 거죠. 그랬는데 다시 얘기를 돌리면 이제 태종의 그 딸, 당시 딸이 가보니까 그 세자비인 심씨가 주진하고 있고 비구니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왕족에서 자의반 타의반 나간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청룡사에 가면 그 뒤에 그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업원 국이 예터라는 뜻이죠. 영조 친필로 전봉 후암 어천만년 이렇게 해가지고 앞봉우리 뒷봉우리는 천만년을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동망봉이라는 표석은 있는데, 옛날 동망봉은 아까 얘기대로 잘려 나갔다. 지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자비 스캔들, 도대체는 무슨 대형 사고가 난 거냐? 자, 방석이가 1호 세자예요. 그래서 유씨하고 혼인을 했어. 1호 세자입니다. 519년 조선 왕조의 1호 타이틀을 가졌는데, 어느 날 조정이 난리가 났어. 유씨가 쫓겨나가고 내시 이만희가 참수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없어. 왜 그랬는지가. 그래서 뭐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태조가 버럭 화를 내고, 이것은 사사로운 집안일이다. 대신들이 따지지 말고 내시 이만하고 유씨가 정분이 난 거야. 말까? 그래서 세자 빈을 죽일 수 없고 이놈을 죽이고 쫓아낸 거예요. 폐세자. 그래서 조선의 폐세자의 1호까지 가져왔어요. 지금 남바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2호 세자빈이 들어와. 심씨. 이게 신효생의 딸이에요. 그래서 왕자의 난 때 여기 다 죽였죠. 신효생, 남은, 뭐 정도전 다 죽였잖아. 이게 심씨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저기 방석이 편이잖아. 장인이잖아.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덕왕후가 죽고 나서 1일차 왕자의 난에서 방석이 죽이고, 방석이는 유배를 보냈는데 가다가 결국 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방석이하고 심씨 사이에 일란이 출생했다는 글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심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업원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경순공주하고 만난 거예요. 신월케가 그렇게 이방원한테 다 당하고 와서 거기 들어와서 비구니로 여생을 보냈다. 조선 최초의 세자별 스캔들. 이게 몇 년 못 가서 더 큰 대형 스캔들 나옵니다. 세자별 스캔들. 성균관 스캔들 말고. 자, 그런 가운데 이방원의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까 이방원이 중국에 사신을 2번 갔다 했잖아. 거기서 영락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미 서로 배짱이 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때는 이복 형제를 다 죽였죠. 그래서 방석이 죽이고, 방번이 죽이고, 정도전, 남은, 신호생 다 죽이고, 자기 둘째 형, 이때 첫째 형은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형이 장남,
적장자 우선 해가지고 정종이 됐죠. 그리고 이성계는 상황으로 1호 상황이 됐어요. 1호 상황. 그리고 여기에 웃기는 얘기 있잖아. 은퇴했다가 한참 놀던 탤런트가 TV 토크쇼 나왔어요. 요새 뭐하냐고. 나 요새 용의 눈물 그거 찍잖아. 거기 무슨 역할이냐고. 근데 내가 남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은 게 있었어요. 그러는 거야. 이 남은 역할을 한다는데 역할이 남아있는 게 있냐고. 남은 걸 모르는 거야.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 정종이 개성으로 환도 수도를 되돌렸는데 거기서 2차에 나는 동복 형제끼리 붙었어. 그래서 박포가 뽀뽀질을 한 거지. 방간이를. 방언이가 지금 치려고 하니까 먼저 치십시오. 그래서 박포는 죽여버리고 방간이는 동복 형제니까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정종이 부인의 충고를 받죠. 왕위를 넘기고 우리 편히 삽시다. 그래서 방언이가 처음에는 2차 왕자난이 끝나고 세자가 돼요. 원래는 세제가 돼야 되거든. 형이 왕이니까. 그런데 세자로 기록해요. 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성계 아들인 거야, 끝까지. 그래서 태종으로 왕위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성계는 다시 1호 태상왕이 되죠. 형은 2호 상왕이 되는 거야. 내가 나중에 누가 몇년 다 물어볼 거야. 그 태종 정종이 이성계한테 와서 방언이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성계가 내가 해라 그럴 수도 없고 말하라 그럴 수도 없고 네가 입이 좋대는데 뭐라 그러겠냐. 이게 이제 전하는 말. 그리고 뿔 따고 나서 어디로 갔다? 함흥으로 갔다. 그래서 함흥차사 모시러 가는 사람마다 죽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죽었는데 한 사람 죽은 거는 이성계가 죽인 게 아니고 그쪽 이성계 지지하는 지방 무장 세력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무학대사의 공로인지 환궁을 해서 와서 이방원이가 아버지의 청을 받아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죠. 그래서 한양에 와서 이성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한마는 이성계의 일생이 끝나죠. 그 의정부 얘기가 좀 하겠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의정부 시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부 시. 의정부 시는 의정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의정부에서 하는 얘기, 의정부 시에서 하는 얘기. 지금 거기에 회령문화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전시적으로 밀어, 시장 밀어. 그쪽 주장은 이렇게 왕자의 난이 나고 함흥으로 간 이성계가 태종이 오세요 했더니 돌아오는 길에 도봉산 자락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머물렀는데 그 마을에 그래서 임금이 돌아왔다 그래서 회룡사라는 용이 돌아왔다는 절을 지었고 태종이 거기까지 마중을 나와서 태종과 태조가 만났고 선왕과 후왕이 만나니까 삼정승들이 대신들이 따라와서 정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래서 의정부가 와서 도시 이름이 의정부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올해 세 번째 어지는 의정부에서 제작을 마쳤어요. 유명한 화백에 의해서. 그리고 이 회령사를 지금 갖다 놨어요. 임시로. 그리고 태조와 태종이 만나는 거를 뮤지컬로 지금 만들고 있어. 그리고 의정부 역 앞에는 이성계 동상이 서 있어요. 활 쏘는 거. 모르는 사람 가면은 여기 이성계가 왜 있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정부 역 앞에 이성계 동상이에요. 그랬는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경에서 한양으로 왔다가 이성계가 정종이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갔다가 태종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다시 오는 과정을 세 번을 바꿨는데 요때는 기록에 실록에
12월 8일 날 금교역까지 나가서 태상왕을 맞이했다고 1402년, 그러니까 한양으로 다시 오기 전이에요. 개경에 있을 때야. 그때 왔는데 금교역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황해도 금천이야. 즉 의정부 한양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계가 그때는 금천으로 해서 개성으로 온 거예요. 돌아온 게. 근데 이거를 한양으로 오면서 의정부를 들렸다고 억지를 쓴다고 지금 조금 한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 보니까 기록에 의정부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처음 나와. 양주군 두냐면 의정부리라는 행정명이 나와. 그래서 그 뿌리로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둔토, 둔전제라고 고려 때까지는 그 공신들이나 이 권문세족들한테 땅을 줬어요. 그럼 땅이 자기 거야. 근데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정치적으로는 위화도 회곤으로 해서 군사적으로 잡았지만 경제적으로 과정법을 쓴다고. 과정법이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면 경제 다 바꾼다고. 과정법은 그 땅을 다 뺏어요. 그래서 다시 주는데 땅은 안 주고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네가 가져갈 거야. 그래서 의정부 관할하는 땅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출로 의정부가 먹고 사는 거지 거기가 의정부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왠지 이게 진짜 같아. 지금 얘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난리 났어요. 축제가 뭐 없는 것도 만드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알려드리니까 잘 보셔요. 자, 아무튼 그렇게 그런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성계가 개경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한 명의 할아버지인가 한상실이가 받아왔죠. 그래서 한양으로 왔는데 정정이 다시 개경으로 다시 태정이 한양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군데를 들러들고 실제로 그 계룡대로 갔다가 장단콩 있는 데로 갔다가 적성도 가고 안산 저기 신촌 연세대 자리 거기도 가고 마지막에는 한양으로 정했는데 정도전이는 북악산에 근거를 앉히자, 무학대사는 인왕산에서 동쪽을 보고 앉히자 그랬는데 정도전이가 이겼죠. 그래서 지금 경복궁 자리가 잡은 거고 서울이라는 이 지명은 설울이라는 택리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오류다. 왜? 저 때가 눈이 오는 계절이 아니다. 저거는 눈이 쌓인 울타리가 한양 울타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때 눈이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 오히려 근데 그거 꿈 아니에요? 꿈 속에서 눈이 와서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를 적어놨는데 눈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라의 설화벌이 서울로 왔다는 뭐 국어학자가 더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한동안 서울을 한문으로 못 썼잖아요. 그래서 한성이라고 썼었는데 이제는 수월. 우리가 읽으면 수월인데 중국 사람들은 아마 그 서울로 읽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해서 이거 지난번에 누가 물어봤어요. 내사산은 알겠는데 외사산이 어디냐? 아차산, 덕양산, 관악산, 창각산 이렇게. 요게 지금 서울 둘레길이에요. 바깥이. 요 안에가 한양 성곽이고. 사대문은 인의 예지 신을 가지고 흥인지문, 동임은, 순례문, 숙정문. 숙정문의 정은 지와 같다. 그래서 인의 예지가 됐고 신은 보신각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각 문하고 다 지었다. 그리고 사성문도 다 지었죠. 성곽은 원래 도성이라고 하면 천자나 제후가 있는 곳을 둘러싼 울타리
그리고 그곳에는 종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둘러싼 성곽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도성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수원 화성을 도성이라고 안 하거든요. 한양 성곽은 도성이에요. 약 한 18km. 우리가 올 봄에 3일 동안 다 돌았죠. 요거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권원릉 이제 태조 이성계가 그렇게 살다가 가셔가지고 권원릉에 묻혔는데 권원릉 소개는 지난번에 전부 했어요. 제가 그 청환예초에 갔다 와서. 그래서 태조능만 두 글자다. 권원. 나머지는 다 한 글자죠. 태능, 정릉 뭐 이런 식으로 여기만 나라를 세우고 시작한 그런 뜻이고, 이것은 이성계의 능을 하늘에서 본 건데 여기에 지금 옛날 사진이라 여기 저게 없어요. 지금. 수락관. 지금 수락관 여기 복원해 놨습니다. 공민왕하고 노국공주 등을 본땄고 조선 왕릉의 표본이 됐죠. 조선의 27왕 중에서 혼자 계신 왕은 세 분이야. 권원릉 이성계, 영월 장릉의 단종, 선정릉 정릉의 중종. 이 세 분만 호랩이야. 그래서 그 중에 단종은 이제 비급이고 나머지는 비급은 아니죠. 그 능마다 원찰이 있는데 권원릉에도 개경사라는 원찰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폐사가 돼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청환, 함흥에서 온 푸른 억새. 공부는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재능만 하고 마칩시다. 그 한시부인 능은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遺産에 못 들어간 두 개가 한시부인하고 정종 부부. 사람은 셋이고 능은 둘이죠. 그러면 저 한시부인은 제사를 어디서 지내나? 권원릉에서 지내요. 권원릉에서 지내는데 한시부인 제사 지낼 때는 정자가 문을 닫아. 문을 닫으면 안 닫으면 이성계가 자기인 줄 알고 내려온다고. 이거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종 부부도 권원릉에서요. 그때도 닫아.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그 의외로 맹점이잖아요. 그게 저 사람들은 어디서 지내나 할 수는 없으니까 북한이 협조해 주면은 개성 통과해서 가겠지. 근데 안 되니까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정비로 아까 이제 6남2녀를 낳는데 왕이 둘이다. 그랬는데 알통하게도 개국 1년 전에 55세로 사망을 해서 그냥 사대부 장군 이성계의 부인 능을 묘로 묻었어요. 그리고 조선이 되고 나서 절리라는 왕비명을 받았죠. 그리고 제릉이라는 능호를 받았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된 정종이 왕이 된 후에 신의왕후라는 칭호를 높였죠. 절비보다는 높인 거지. 그리고 대한제국 때 고종이 이성계를 황제로 올리니까 고황. 이거 황인데? 왕후 맞나? 헷갈리네 갑자기.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제일은 북한에 못 가는데 사진이 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여기 없고 막 여기서 퍼온 건데 개성에 있는 제일은 정자가 그대로 뭐 비슷하게 약간 좀 낡은 느낌은 들지만 능 있고 요거는 나중에 추승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 뒤에 잉이라 했죠. 뒤에는 잉이라 그러고 앞에를 강이라고 했죠. 제가 잉에서 뒤에서 이렇게 바라봐 보는 모습.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숙식하는 숙박하는 곳인데 이쪽은 없고 아무튼 좀 그래. 요거는 잘 안 보이고 지금 가려서. 그러나 능 전체는 곡장도 있는 것 같고 문석, 무인석, 그 다음에 호석이 있고 둘레, 병풍석, 난간도 다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어딘가는 홍살문이 있어야지. 뭐 제실, 재관들이 준비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제 이쪽에서 찍은 거죠. 여기가 주소로는 개성군 개성시겠지. 개성시 판문군 대령리 등골. 개성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가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종이 왕이 되고 나서 능을 다시 수축을 하고 태종 때 또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초기능인 건 맞죠. 초기능. 어떻게 보면 건원능보다 빠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능이 제일 빠르고 강시부인 능이 이성계가 지었으니까 아마 이거 그 뒤일 거예요. 앞이려나? 태종이 왕 되고 났으니까 모르겠다.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거의 초기인데 이렇게 3단으로 상계, 중계, 하계. 그래서 위에는 장명동하고 망주석하고 혼유석. 상계에는 중계에는 장명동하고 문인석, 하계에는 무인석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능침은 병풍석, 난간석을 둘러서 그리고 혼유석은 고석이 5개. 저게 5개가 나중에 4개로 가운데 빠지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거의 세팅은 지금의 묘지하고 큰 차이가 없다. 좀 확대해서 본 거죠. 팔각. 근데 이따가 어제 가본 그 강씨 정릉은 사각등이거든요. 그게 더 올드한 거예요. 이게 여기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면 면석, 우석이라 했죠. 우석, 모퉁이, 기둥. 그다음에 이거는 수관, 인상, 동물의 모양, 관을 쓴 사람상 이거. 저기 강씨 부인 거는 저거 뒤집어 놨다 그랬잖아요. 광등면에. 그다음에 석호 있고 또 면석이라고도 하고 와석이라고도 하고 기와 같이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만석이고 찔러 넣은 거는 인석. 얘를 찔러 넣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석양 여성, 석호하고 석양 6개씩. 그러니까 많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자각이 있고 비각이 있는데 비각의 비석이 2개. 영조 때 세운 비석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왕릉의 능비는 다 영조 때 세웠거든요. 그리고 황제로 된 사람들은 고종 때 다시 대한이라고 해서 황으로 올라갔으니까 2개가 있다. 아까 얘기한 상계, 중계, 하계. 이 중계하고 하계가 조선 후반기로 가면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문인석, 무인석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높이가. 문석인, 무석인. 원래 명칭은 문석인이 맞아요. 무석인하고. 근데 무인석 이렇게, 문인석 이렇게도 불러요. 그냥 입에 올라서. 크게 관계는 없어요. 석양. 아주 튼실튼실하죠. 아주 살이 막 되게 혼유석, 이 위에 혼유석, 그래서 가운데까지 해서 5개. 5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4개씩 있어요. 팔각 장명동. 근데 강씨 부인 정릉은 사각이다. 병풍석, 아까 얘기한 면석에는 동물 관 쓴 사람 모양. 이쪽 모퉁이, 코나 꺾어지는데 12각이라고 했죠. 12각, 12각을 꺾어버렸는데 거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강을 그런 것들 새겨. 요거 바닥에 딴 거는 기와처럼 생겼다 해서 우석이라고도 하고 바닥이라 해서 면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쭉 깔아서 동그랗게. 요거 나중에 없어져요. 요거는 초기에만 나타나고. 난간석, 난간에 기둥이 있죠. 기둥이 이 기둥은 사각이야. 옛날 거는 이렇게 사각을 한것 같아요. 인석, 이거 빠지지 말라고 끼워 넣는 거는 동물 머리를 새겼고. 이렇게 개 중에는 이건 아마 나중에 내가 이거 다른 데서 이거는 재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데서 찍어온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 모양을 했다가 나중에는 동물 모양을 안 하고 그냥 네모지게 하면서 약간 꽃무늬만 새기는 간소가 되는 거죠. 간소화. 기능은 해야 되니까 박아 넣긴 하는데
간소화되는 얘를 넣어야 이돌이 안 빠진다. 그 탁본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왕후, 신의 왕후, 왕후가 맞네. 황후가 아니고 왕후가 유명 조성국 영인 순성 신의 왕후 제국 신도비 명병서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신의 왕후 비석을 탁본했고 그 전주이시 조친회에서 금석지척 그래가지고 왕릉에 관계될 비석만 전부 탁본한 게 있어요. 책으로. 그리고 거기 해석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내가 읽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2번 힘든다 그랬죠. 우선 읽기 힘들어. 2번 뜻을 몰라 읽어도. 도금하고 의역을 해야 되는데 그 책 한 권 사면 다 나옵니다. 거기. 여기 보면 해상왕.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미 저기 태종 때야 그러면 해상왕이 나오면 이성계가 이미 태상왕이 된 거예요. 태종 때 이거 비석 세운 거예요. 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비운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 얘기를 조선현조에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아무리 3명을 뽑는데 이 강씨 신덕왕후하고 문정비 현덕왕후, 단정비 정순왕후, 정순왕후가 둘이라 단정비라고 쓴가요? 이 3명의 왕비는 진짜 불쌍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신덕왕후의 전문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